여러분, 혹시 사람을 가장 멀게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바로 자랑입니다. 자랑은 관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지름길인데요. 왜 자랑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고 가까웠던 사이마저 멀어지게 할까요? 오늘은 그 이유와 절대 자랑하면 안 되는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친구를 잃게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돈 자랑입니다. 돈 이야기는 잠깐 화려해 보이지만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씩 멀어지게 만들죠. 이번에 장사가 대박 나가지고 제네시스 신형으로 바꿨어. 부동산 투자가 엄청 잘 돼서 노후 자금은 다 마련했지 뭐야. 이런 말을 들으면 겉으로는 정말 잘 됐다 하고 웃어주지만 속으로는 묘하게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특히 요즘처럼 장사도 어렵고 자식들 취업도 힘들고 생활비도 빠듯한 현실에 누군가 자기 성공담만 늘어놓는다면 듣는 사람 마음속에는 시기와 질투가 자연스레 스며들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돈 자랑이 단순히 기분만 상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건데요. 주변 사람들 중에는 나도 좀 도와달라. 급한데 돈 좀 빌려줄 수 없겠냐 하고 손을 벌리는 이들이 생겨납니다. 처음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거절하면 원수가 되고 빌려줘도 못 받으면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게 됩니다. 저도 아는 지인이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었다며 새 차를 자랑하던 날 다른 친구가 괜히 위축돼 술자리가 순식간에 싸늘해지는 걸 본 적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로또에 당첨됐다는 사실을 자랑했다가 몇 달 만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고 남은 건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들 뿐이었다고 합니다. 돈 자랑은 결국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나는 이만큼 벌고 이만큼 이루었는데 너는 뭐 했어? 그 순간 공감은 사라지고 사람 사이의 거리는 눈에 띄지 않게 멀어집니다. 돈은 자랑할수록 사람을 잃습니다. 진짜 부자는 요란하게 떠들지 않죠. 부자는 통장 잔고를 뽐내는 대신 조용히 관리하고 필요할 때 묵묵히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친구가 금전적으로 도와달라고 했을 때 빌려준다가 아니라 이건 선물이야. 돌려주지 않아도 돼. 이러한 마음으로 줄 수 있을 만큼만 도움 주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길입니다. 결국 돈은 뽐낼 것이 아니에요. 지혜롭게 관리하고 나눌 때만 그 가치가 드러나게 됩니다. 건강은 감사해야 할 복인데 그걸 자랑하는 순간 오히려 교만이 되고 언젠가는 반드시 부메랑처럼 돌아옵니다. 나는 지금까지 병원 한 번도 안 가고 멀쩡하다니까. 내 나이에 아직도 등산 2번은 거뜬해. 이런 말을 들으면 듣는 사람 중에는 순간 위축되거나 속상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특히 고혈압, 당뇨, 관절염 같은 만성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는 그 말이 자랑이 아니라 무심한 칼날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저희 동네에 70대 초반 어르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늘 나는 또래보다 2배는 더 걷는다. 아직도 병원은 남 얘기지 라며 자랑처럼 말씀하시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허리 통증이 심해져 오래 입원하게 되시면서 예전에 건강 자랑을 부끄럽게 여기셨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분은 위장이 튼튼해서 뭐든 다 잘 먹는다며 술, 기름진 음식도 거리낌 없이 드시고는 큰 소리를 치셨습니다. 하지만 속상하게도 결국 위암이 발견돼 큰 수술을 받게 되었고 그제서야 내가 괜히 젊은 시절의 건강을 과시했다며 후회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평생 병원에 가지 않고 아파도 약도 잘 안 먹는다고 늘 자랑하셨는데요. 하지만 70대 후반부터는 혈압, 혈당, 관절 문제로 약을 10가지 넘게 드시게 되었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건강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조용히 감사하며 지켜야 하는 거구나. 여러분, 건강 자랑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건강에 너무 자신만만하다 보면 오히려 검진이나 관리에 소홀해져 병을 키우게 됩니다. 나는 아직 끄떡없다는 생각이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게 만드는 거죠. 나이 들어 큰 병을 얻는 분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이렇게 건강했는데 설마 나한테? 하다가 늦게 발견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상황은 본인만 힘든 게 아니에요. 곁에서 지켜보는 자식들의 마음은 더 아프고 무겁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검진을 받으셨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남고 부모의 지나친 자신감이 결국 자식들에게 큰 슬픔과 죄책감으로 돌아오게 될 수 있어요.
건강은 부모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모두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은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운이 좋았을 뿐 덕분에 아직 버티고 있다 정도로 겸손한 말들이 오히려 훨씬 더 품위 있게 들려집니다. 이처럼 건강은 자랑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이에요. 또 몸이 아픈 사람에게는 나의 건강을 과시하는 것이 아닌 공감과 위로 또한 필요하겠죠. 나는 아직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존경받고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지켜갈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이 잘 됐을 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아들은 의사야. 우리 딸은 대학 교수야. 이런 말은 부모에게는 큰 기쁨의 표현이지만 듣는 이에게는 의외로 큰 부담과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일하던 곳에서도 자식 자랑으로 인해 분위기가 서늘해지는 장면을 여러 번 본 적이 있는데요. 어느 분은 쉬는 시간마다 우리 아들이 판사가 되었다며 자랑을 하고 다니셨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참 훌륭하다며 축하해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점점 말을 아끼고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아들 본인조차도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제 생활이 더 힘들어져요. 라고 부탁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 다른 어르신은 손자가 의대에 합격했다는 사실을 동네방네 알리고 다니셨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친구분들이 크게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자식이 뜻대로 되지 않아 소가리를 하는 분들에게는 그 자랑이 마치 당신의 자식은 뭐하고 있느냐라는 말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 자랑은 부모에게는 자부심이지만 다른 이에게는 열등감과 자책을 불러오는 무심한 칼날이 될 수 있어요. 문제는 자식들 역시 부모의 자랑을 힘들어한다는 점입니다. SNS가 발달한 요즘 부모의 자랑이 금세 퍼져나가 자식이 직장에서 부모님이 자랑 많이 하시더라 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은 자식에게 부담이 되고 심지어 부모와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식의 성취는 부모의 기쁨일 수 있지만 그것을 앞세워 드러낼수록 관계는 오히려 멀어집니다. 참된 부모는 자식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식의 노고를 인정하며 조용히 지켜봐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이들의 이야기에 더 귀 기울이고 공감할 줄 아는 부모가 오히려 더 따뜻한 인정을 얻게 됩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는 잠시 삼키고 대신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면 좋은데요. 내 자식이 잘된 것은 저 아이의 노력과 운이 함께한 결과다. 나는 그저 감사할 뿐이다. 이런 태도가 품위를 지켜주고 서로의 관계를 단단하게 합니다. 자식은 자랑이 아닌 존중과 지지로 함께 걸어가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 대화 자리에서 꼭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하고 시작하는 이야기 말이죠. 이야기하는 사람은 신났지만 듣는 사람은 점점 지루해지고 눈길은 딴 데로 가곤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일하던 곳에서도 그런 장면을 자주 봤는데요. 쉬는 시간만 되면 한 분이 내가 군대에 있을 때는 하면서 싸움 잘하던 이야기 또는 옛날에 여자들에게 인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아느냐 같은 무용담을 늘어놓곤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처음에 웃어주다가도 몇 번이고 반복되자 다들 흘려듣기만 했어요. 말씀하신 분은 혼자 신나셨지만 사실 자리에 있던 누구도 크게 공감하지 않았던 거죠. 또 다른 분은 사업으로 성공했던 시절을 자주 떠올리며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큰 돈을 굴렸는지 몰라 라고 자랑하셨는데 듣는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예전 같지 않은데 왜 자꾸 과거만 붙잡고 계실까? 결국 무용담은 그 사람을 과거에 머무른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물론 젊은 시절 경험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경험에서 얻은 교훈이지 자랑을 듣고 싶었던 것이 아니에요. 제가 같은 자리에서 들었던 이야기 중 가장 마음에 남았던 건 이런 말이었는데요. 내가 젊었을 때는 욕심이 앞서 큰 실패를 했는데 그 덕분에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어. 이건 자랑이 아니라 지혜였기에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귀를 기울였죠.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결국 젊은 시절 이야기를 할 때 중요한 건 과거의 화려함이 아니라 지금 전할 수 있는 교훈입니다. 무용담만 늘어놓으면 사람들은 금세 흥미를 잃습니다. 하지만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을 나눈다면 그 이야기는 삶의 지혜가 되고 듣는 이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대화 자리에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나는 누구누구랑 잘 알아. 저 유명한 정치인이랑 술자리도 같이 했다니까. 겉보기에는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듣는 사람 마음은 점점 멀어집니다. 제가 일할 때도 그런 분을 본 적 있는데요. 모임만 있으면 꼭 내가 국회의원이랑 친하다. 유명 기업 회장하고도 잘 안다. 라며 큰 소리 치던 분이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와, 대단하시네요 하고 맞장구를 쳤지만 시간이 갈수록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이야기는 늘 내가 아는 사람 얘기뿐이었고 정작 본인 이야기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에요. 더 안타까운 건 그분이 실제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였는데요. 늘 자랑하던 유명한 인맥들은 하나도 곁에 없었고 그분들의 도움은 조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깨달았어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누구를 아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사실입니다. 인맥 자랑은 결국 이렇게 들립니다. 내 옆에는 대단한 사람이 있는데 너는 옆에 누구 있어? 이런 뉘앙스는 듣는 사람을 위축시키고 대화의 벽을 만들 뿐이에요. 사람들은 누구와 친한지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어떤 품성과 신뢰를 쌓아왔는지 그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인맥은 자랑한다고 해서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관계라면 굳이 떠벌리지 않아도 내 삶 속에서 저절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결국 인맥 자랑에 매달리는 사람은 남의 빛을 빌려 잠시 반짝일 수는 있어도 스스로 진짜 빛나지는 못합니다. 반대로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성실히 살아가며 신뢰를 쌓은 사람은 굳이 자랑하지 않아도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이들을 곁에 머물게 하는 사람은 큰 소리로 흐르지 않는 깊은 샘물과도 같습니다. 샘물은 떠들썩하지 않지만 마르지 않고 꾸준히 흘러나와 사람들이 모여들고 갈증을 채워줍니다. 겉으로는 요란하지 않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곁에 남고 진짜 친구와 이웃들이 힘이 필요할 때 먼저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그러한 부모를 마음 깊이 존경하게 돼요.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깊음은 사람을 감동케 한다. 여러분, 오늘부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이 말을 떠올려 보세요. 자랑 대신 겸손을 선택할 때 사람들은 자연히 당신 곁에 모이고 인생의 후반기가 훨씬 평온하고 의미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멋진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